거북이처럼 천천히 인생을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 인간거북입니다. 오늘은요, 당초에는 난초 생장 메커니즘 난석편을 좀 설명드릴까 했는데, 제가 지난주 가족들과 1박 2일로 산책을 다니면서 동생이 준비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댁에서 난초를 키울 때 난초가 죽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초보자인 경우에는 병해충 때문에 죽는다 그러실 것 같고요. 저처럼 난초를 오래 키우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난초를 죽는다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동생이 찍은 영상을 잠시 저는 보시겠습니다. 세력이 좀 약하고 좀 안 좋은 난, 뿌리가 약한 난은 절대 일직선으로 해서 분해다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이 난을 찍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걸 다 걷어내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이 흙 보세요. 이 흙. 이 흙이 이게 보슬보슬합니다. 이렇게 졌다 놔도 다 털어질 때가 살짝만 있을 정도로.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낙엽 빼놓고 이 표토 위에 바로 이 뿌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뿌리 깨끗하죠? 산에는 탄화 현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좋고 생장점도 이렇게 잘 살아있고,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지금 자라난 겁니다. 이게 생장점이 뿌리가 보면은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세력이 약한 나는 절대로 분에다 심지 않습니다. 산과 똑같은 조건을 놓고 심어준다면 세력 보통 6개월이면 이렇게 받습니다. 저는 세력이 약한 난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제가 난실에 가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자연에서는요, 난초가 보면 위에는 낙엽들입니다. 낙엽을 이렇게 덮고 있죠. 그리고 한 5cm에서 한 10cm 부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층, 즉 흙이 되겠습니다. 흙층으로 되어 있는데, 난초는 대부분 어디에서 자라면 이 뿌리들이 수평근으로 부엽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즉 부엽이라는 것은 공기가 잘 통하고 또 열 전달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밖의 온도가 따뜻해도 여기는 시원하고, 여기가 추워도 낙엽이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 안은 따뜻하죠. 그러다 보면 이 안쪽에는 병해충들이 많이 살게 되는 그 환경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거는 아파트를 그려놓은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중간층으로 이렇게 그린다면 중간층에는 아무래도 병해충 밀도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파트에서는 병해충이 없는데 병해충 때문에 난초들이 죽는다 하는 말은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것은, 난초가 죽어가는 원인은 난초에 가해지는 이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죽는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즉 난초가 자랄 때는요, 처음에는 아주 건강한 난초가 있다가 이 저항성이 좀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누적되면서 저항성이 낮아지면 곰팡이가 저항성이 낮아진 그 난초를 공격해 가지고 난초가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난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저희 형제들이 키우는 방법을 오늘 소개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난초가 죽어가는 원인은 스트레스 누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 주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환경 변화입니다. 난초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난실에서 난실, 또 가정에서 난실 이렇게만 움직여도 댁에서 이렇게 보면 난초들이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몸살을 앓는 경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자연에서 있는 난초가 집으로 오는 경우, 또 그리고 이 부엽에서 자라던 난초가 난석에 옮겨지는 경우, 또 이 부엽에서는 난초가요 수평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호흡 활동을 잘 하게 돼 있는데 이 화분에 갇혀지면서 이 전부 다 수직근으로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앓는 난초의 몸살은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환경불량입니다. 즉 환경불량은 첫 번째는 햇빛입니다. 자연에서는 햇볕이 종일 잘 쬐는데 우리 집으로 오면 어때요? 하루 중에서 뭐 남양이 아닌 경우에는 몇 시간만 햇빛이 들고, 또 사무실 같은 경우는 햇빛이 전혀 안 들 수도 있고, 또 난초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또 식물등을 켜가지고 거의 잠을 안 재우죠. 그래서 난초는 햇빛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통풍입니다. 즉 난초가 이 자연에서는 아주 통풍이 잘 되는데 집에 오면 첫 번째 아파트 벽으로 이렇게 가려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남분 속에 있다 보니까 이 통풍이 안 되면 탄화 걸리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이 통풍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참 전에 난초를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난초 선생님께서 강조하시길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난초는 호기성 식물이다. 즉 통기, 환풍 이걸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 난초 뿌리는 재생이 안 된다. 그래서 난초 뿌리를 자를 때는요 아주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난초 뿌리를 막 가감하게 자르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난초 뿌리는 벨라민층이라는 특수한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류 집적에 취약하다. 그래서 이 비료를 둘 때는 아주 연하게 신중하게 참 조심해서 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통풍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온도 변화입니다. 자연에서는 이 뿌리에 온도 변화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운 날은요, 요 낙엽들이 햇빛을 가려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고요. 또 추울 때는 낙엽들이 이불 역할을 해가지고 난초가 자라는 것을 따뜻하게 보여주고 냉해나 동해에도 난초가 잘 죽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어때요? 집에 오면 겨울에도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특히 여름인 경우 햇볕이 이렇게 쏠 때 밖에 온도는 25도예요. 그런데 아파트의 문을 딱 유리창을 닫아놓으면 베란다에서 유리창을 뚫고 오는 열섬 효과 때문에 이 안쪽은 30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남분 속은요 다시 한번 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온도는 35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뿌리열 때문에요, 뿌리 호흡하면서 이 뿌리 간에 열이 나타나면 더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난초가 죽고 탄화에 걸리고 또 그런 스트레스가 걸려 가지고 바로는 안 죽어도 누적되면 또 난초가 죽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온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관농약, 과비료, 잦은 관수.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농약을 많이 치지 않습니다. 난실에서도 저는 농약을 많이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울 때는 지금 몇 년 동안 농약을 거의 안 칩니다. 왜요? 아파트에서는 이 곰팡이 밀도가 적기 때문에 난초에 기세만 올려주면 난초는 죽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는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료. 저는 비료를 많이 안 줍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이것만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비료는 NPK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역할을 한번 제가 설명드리려면, 난초에서 우리가 양분을 만들 때 광합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난초 양분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근데 포도당의 원소 기호를 보면 시 6개, 탄소지역, 수소 12개, 그리고 산소가 6개가 필요한데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포도당을 만들 때 보면 탄소의 기여도, 즉 영향을 미치는 영양도가 45%, 포도당 그 정도가요 45%, 그 다음에 수소가 45%, 그리고 산소가 6%라고 제가 책자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통해서 난초가 만드는 양분의 96%를 만들어내고, 이 비료의 대표적인 N은요 1.5%밖에 기여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1.5고 17가지 원소들이 나머지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당의 띠로 이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 즉 이게 45%니까 탄소, 수소의 화합물이 탄수화물이고 그 각각의 개체를 포도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게 미미하다고 필요하지 않느냐? 이 N은요 질소죠. 질소는 광합성을 만들 때, 광합성 기계를 돌린다 했잖아요. 공장을 돌릴 때 입이 필요한데 입에 엽록소를 만들기 때문에, 즉 엽록소가 없으면 광합성 공장이 못 돌잖아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료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우리가 맹신할 정도 많은 비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미생물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잦은 관수입니다. 잦은 관수에 대해서는 저는 방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난초를 자라는 환경을 보면 약건지 쪽에서 자라거든요. 물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뿌리털 얘기할 때 물이 많으면 뿌리털이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약건조할 때 그 물을 빨기 위해서 뿌리털을 쫙쫙 펼쳐가지고 난초가 건강하게 자란다. 그래서 잦은 관수는 뿌리털 발달에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물을 안 주는 것도 수분 스트레스, 또 물을 많이 주는 것도 수분 스트레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누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분갈이입니다. 우리는 분갈이를 아무 의식 없이 아주 자주 합니다. 저는 난초를 키울 때 분갈이는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난초 특징, 뿌리는 재생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를 막 잘라냅니다. 이거는 난초한테는 이 팔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엄청난 스트레스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근모 손상. 제가 지난 시간에도 건강한 난초는 근모가 발달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갈이를 하면 그 난석에 붙어있던 근모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 스트레스 원인이고, 다음은 분촉입니다. 저는 난초를 웬만하면 분촉하지 않고 대주로 키워서 평균 8촉에서 10촉 될 때 화분에 꽉 차면 그것도 분주를 하지 않고 화분을 넓혀 심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초가 기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병해충이 괴롭힌다 하더라도요 난초가 죽지 않고 잘 이겨내고 잘 큽니다. 그래서 분촉할 때는 분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촉을 않고 키워야 난초가 기세 있는 난초로 잘 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생물입니다. 이 남분 속에 미생물을 키워야 됩니다. 즉 자연에서 키울 때는 미생물이 있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이게 갑자기 난석이라는 무기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미생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미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생물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미생물은요, 파괴제입니다. 어떤 원에는 환경 파괴자라서 디스트로이어라고 하는데요, 파괴자입니다. 무조건 파괴를 해요. 근데 보면 우리가 흙을 보면 흙을 한 줌을 줬다가 제가 현미경으로 보니까 흙 입자소보다 미생물의 수가 많았어요. 즉 10억 마리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균을 보니까 한 15% 정도는 유익균입니다. 유익균은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15%는 유해균입니다. 이거는 동식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중간 70%는요 이게 그 눈치균입니다. 눈치균. 그래가지고 유익균이 많으면 이 눈치균이 이쪽으로 유익균 쪽으로 붙어서 유해균을 죽여가지고 양분으로 식물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유해균이 커지면 또 이 눈치균들은 유해균 편을 들어가지고 유익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난초까지 죽이기 때문에 이걸 유해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분 속에는 항상 균의 균형을 이루어지는 게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 유익균이 많았을 때 난초에 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즉 병해충, 유해균들을 죽이고 이게 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유익균을 많이 키워야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익균은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 있는데 공기 중의 질소는요 워낙 단단하게 서로들 이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식물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N은 엽록소를 만드는 그 주요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 중에서 미생물이 이 단단하게 엮인 질소띠를 딱 파괴해가지고 그 식물이 먹을 수 있는 그 질소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즉 미생물이 자라면 양분을 만들기 때문에 이 비료를 많이 치지 않아도 식물에 양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 미생물을 살리는 게 아주 좋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조만간에 있을 미생물 이야기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정향소홀입니다. 정향소홀은 제가 설명드릴 때 골병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우리가 분갈이 할 때 뿌리가 손상되고 근모가 손상되면 팔다리가 잘렸는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 내비두면 우리도 골병 들듯이 난초도 골병이 들게 됩니다. 골병이 들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이유 없이 막 수개월이 지났을 때 난초가 이유 없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를 제가 잘 이렇게 검색해 보면 정향을 소홀히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누적이 되면 난초가 죽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난초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저항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난초는 죽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형제들이 배양하는 방법을 있거든요. 그 영상을 잠시 보시죠. 난 분에다가 심었다 세력이 떨어지거나 뿌리가 시원찮거나 병이 들렸거나 이러면은 저는 이 삽목판에다가 난을 다시 옮겨 심습니다. 왜 옮겨 심냐면 난 뿌리가 옆으로 뻗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삽목판에다가 기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건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뿌리가 한쪽짜리를 나빴던 걸 제가 일로 옮겨 심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뿌리 기가 막히게 뻗었죠? 여러분들도 구입을 하신다거나 어디서 그래서 세력이 떨어졌을 때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뿌리가 좋습니까? 이 비법이에요, 저만의. 안 좋았던 것도 지금 뿌리 새 뿌리 나가지고 한 거 보세요. 불과 몇 개월일 겁니다. 이거. 안 좋았던 뿌리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쪽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뿌리가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뿌리가 탄화 현상이 들어와서 탄화 현상이 있던 뿌리를, 안 좋았던 뿌리를 갖다 치료해서 넣었는데 뿌리가 새 뿌리가 내립니다. 이건 좀 손을 봐야 되겠는데 저는 보세요. 산채를 해오거나 구입을 해서 세력이 떨어질 때는 저는 산과 같은 똑같은 조건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저도 산채를 다니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가져왔을 때 산과 같은 똑같은 환경을 해주면은 되겠구나 해서 실험을 하고 해서 여기서는 물론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80% 정도는 세력을 다시 다 갖더라고요. 자, 보세요. 뿌리가 이것도 병들었던 건데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뿌리 보세요. 새로 나는 거. 그 산에 있는 부엽토와 난석과 목편을 섞어서 1대1대1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효과를 봅니다. 3번 여러분들도 저의 산채 노하우 비법이니까 산에서 자란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해주면 뿌리가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잘 보셨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삽목판에다가 3가지 성분을 넣고 저희가 그 산채온 난초도 이 삽목판에서 배양하고요. 또 이 화분에 얹어서 키우던 난초도 세력을 잃으면 내려서 여기다 다시 활력을 시켜서 나물에 다시 옮기는데 이 주성분은 3가지입니다.
즉 부엽토고요. 난석이고요. 목편인데요. 뭐 나머지는 다 아실 거고, 이 부엽토는 저희가 아무 부엽이나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난초가 잘 자라는, 즉 난균이 많은 데서 떠오야 됩니다. 근데 떠왔다 하더라도 두 가지가 부엽토는 위험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탄질비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유기물일 때 탄질비가 안 맞으면 이 난초잎이 누렇게 뜹니다. 즉 미생물들이 탄소를 먹어치우기 위해서는 질소를 다 영양분으로 먹거든요. 그러면 그 영양분을 미생물들이 다 먹기 때문에 난소는 잘못하면 황화 현상이 일어나서 죽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는 탄소 성분이 강할 때는요, 부숙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부숙을 잘못 시키면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두엄이라고 하는데, 두엄이 온도가 높으면 속이 막 뜨끈뜨끈하듯이 똑같이 이 부엽토는 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탄소 열을 만들면 이 뿌리가 뿌리열이 발생하고 탄화가 발생돼 가지고 난초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안정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안정화 작업을. 그래서 안정화 작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댁에서 이런 뭐 배양판이라 할까요?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부엽토를 쓰실 수 없다면 배양판에 난석하고 목편을 쓰시는데요. 목편의 반절은 부수시면 됩니다. 즉 부술 때는 그냥 부수면 이게 바스러지니까 목편의 반절을 물에다가 담궈서 물을 먹인 후에 이런 망치로 톡톡톡톡 치면 바스러지질 않고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되거든요. 부드럽게 된 것은 뿌리 활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부엽토 역할을 하고요. 정상적인 목편은 당초의 목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순거 50%, 그 다음에 정상품 50% 해서 배양판을 만드시면 아마도 저희들이 난초를 키우면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난초가 죽는, 즉 저항성이 떨어진 난초를요, 기세를 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난초 배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